지금 거리를 걷고 있는 남자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자가 방을 나가기도 전에 이름조차 잊어버리는 남자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여자가 새벽 3시까지 잠 못 들고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가 더 나은 여자를 만날까 봐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속을 뒤집어 놓을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첫 번째 부류일 것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이 어떻게 하면 여자가 이를까 봐 두려워하는 남자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남자, 그녀가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남자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빠르고 결단력 있는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죠. 카페에 앉아서 한 커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잘생기고 옷도 잘 입은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내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남자는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고 여자는 단답형으로 대답합니다. 남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여자는 뒤로 젖히고 있습니다. 남자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지만 여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형제야, 그녀는 이미 180일 전에 너에 대한 결정을 끝냈어. 넌 아직도 여기 앉아서 그녀를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가 언제 떠나야 할지 아는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기 전까지 자신의 인생 6개월을 더 낭비하겠구나 하고. 보세요. 매년 그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성공하는 남자와 실패하는 남자 사이의 계층화는 이제 거대한 협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여러 선택지를 가지고 여자들이 관심을 얻으려 경쟁하며 자신의 조건대로 관계를 주도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관심의 부스러기를 구걸하고 반복적으로 차이며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곧 중간지대는 사라질 겁니다. 승리하거나 아니면 투명 인간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외모도, 돈도, 심지어 자신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자질 하나, 바로 별표 빠른 결단력 별표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다른 남자들이 몇 달 동안 고민할 것을 몇 초 만에 결정하는 남자. 다른 남자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릴 때 떠날 수 있는 남자. 다른 남자들이 분석만 하고 있을 때 행동하는 남자.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이를까 봐 두려워하는 남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30대 중반이 되면 평균적인 남자는 5번 정도의 안에 몇 번의 짧은 만남, 의미 없는 데이트들을 겪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하지만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가 여자에게 차이는 평범한 연애 5번을 하는 동안 어떤 남자들은 자신이 먼저 떠나는 신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상처받는 법 외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때 다른 남자들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자를 초기부터 망가뜨리는 원인입니다. 여학생들이 나쁜 남자나 연상에게 관심을 가질 때 학교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배운 무기력함이죠. 당신은 욕망을 숨기는 법을 배웠고 갈망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으며 무언가를 원해도 얻지 못하면 아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원하기를 멈추고 다가가는 것을 멈추고 시도조차 멈췄습니다. 그저 사막에서 비를 기다리는 식물처럼 존재하며 희망만 가질 뿐이죠. 당신의 지난 연애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당신을 떠났던 그 관계 말입니다. 솔직해집시다. 그녀가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처음 눈치챈 게 언제입니까? 첫 갈등은 언제였습니까?
매력이 죽어가기 시작한 건 언제였습니까? 제가 알려드리죠. 그녀가 실제로 당신을 떠나기 대략 6개월 전입니다. 그게 180일입니다. 당신이 신호를 보고 거리감을 느끼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180일 말입니다. 당신은 먼저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희망하고 견뎠습니다. 미친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 당신이 그녀가 멀어진다고 느낀 그 순간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그녀가 다시 달려왔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았다 해도 당신은 180일의 고통, 180일의 자존감 하락, 다른 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180일의 기회를 아꼈을 겁니다. 이걸 관점을 바꿔서 보여드리죠. 두 개의 기둥을 상상해 보세요. 1번 기둥, 결정을 못 내리는 평균적인 남자. 2번 기둥, 빠른 결정을 내리는 남자. 1번 기둥의 남자는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180일 동안 그는 관계의 연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만약 그가 싱글로서 데이팅 앱을 했다면 작은 도시라 해도 하루에 5명과는 대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일주일에 35명, 한 달에 100명이 넘죠. 6개월이면 600번의 기회, 600번의 대화, 더 나은 누군가를 만날 600번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이미 떠난 사람에게 매달리며 그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 번기둥의 남자. 그는 무관심을 느끼는 순간 논쟁도 없이 구걸도 없이 우리 노력해보자는 말도 없이 떠납니다. 끝입니다. 그 똑같은 180일 동안 그는 600번의 대화를 하고 경험을 쌓고 선택지를 만들고 실정과 풍요로움을 통해 더 매력적인 남자가 됩니다. 첫 번째 남자가 마침내 차일 때쯤 이 남자는 이미 그녀의 이름조차 잊었습니다. 하지만 1번 기둥의 남자에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녀가 마침내 그를 떠난 후 그는 무너집니다. 자신감은 박살나고 자존감은 조각납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조차 하기까지 치유하고 자신을 찾는데 몇 달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180일을 또 추가하세요. 6개월 만에 이미 죽어버린 평범한 관계 때문에 인생의 1년을 통째로 날린 겁니다. 반면 이 번기둥의 남자는 그는 그 365일 동안 추진력을 쌓아왔습니다.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데미지를 입기 전에 떠났으니까요. 그는 매일 더 강해지고 더 노련해지고 더 매력적으로 변해가는 동안 다른 남자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무행동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어쩌면 일이 잘 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이건 마치 충치가 있는데 무서워서 치과에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죠.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결국 고통이 견딜 수 없게 될 거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은 없는 척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때우기로 해결될 수 있었던 일이 신경치료, 발치, 엄청난 고통과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깔끔한 이별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당신 자아 전체를 파괴하는 재앙이 됩니다.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원해지지 않고 간신히 용인되는 관계에 머무르는 하루하루가 당신 스스로에게 나는 이 정도 대우가 어울리는 사람이야라고 세뇌하는 과정입니다.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당신은 매일 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해주지 않을 말을 해야겠습니다. 당신이 무례함을 용인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잃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받을 자격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패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은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은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갑자기 당신은 부스러기 같은 관심에 감사하고
최소한의 노력에 고마워하며 그녀가 3일 만에 답장을 보내면 흥분하는 그런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작년에 제가 코칭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업가였죠. 비즈니스에서는 무자비한 의사결정권자였습니다. 성과가 낮은 직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고하고 실패한 제품 라인은 즉시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여자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여자친구가 며칠씩 사라졌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돌아와도 그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물었죠. 만약 직원이 당신 시간을 그렇게 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당장 해고죠. 그럼 당신의 연애 생활은 비즈니스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병입니다. 관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는 왕처럼 행동하는 남자들이 관계에서만 노예가 됩니다. 이제 당신이 이 빠른 결단력이라는 근육을 키웠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직감, 당신의 기준, 당신의 경계에 따라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마법은 아닙니다. 진짜 마법은 당신이 다른 남자들은 상상도 못할 속도로 경험을 축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운전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많이 할수록 잘하게 됩니다. 헬스장을 생각해 보세요. 훈련할수록 강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에게 연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연애를 반복합니다. 여자를 만나고, 숭배하고, 그녀를 지키려다 자신을 잃고, 차이고, 치유하고, 반복합니다.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니까요. 경험을 얻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를 반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빠른 결정을 내리는 남자는 모든 상호작용에서 무언가를 배웁니다. 모든 대화가 기술을 쌓아줍니다. 아무리 짧은 관계라도 그의 이해력을 높여줍니다. 그는 똑같은 경험을 5번 하는 게 아닙니다. 500번의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그 하나하나가 그를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는 이런 당신을 미워할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바람둥이, 이기적인 놈, 관계 공포증 환자라고 부를 겁니다. 친구들은 눈이 너무 높다고 할 거고, 당신에게 거절당한 여자들은 당신이 망가졌다고 말할 겁니다. 다들 당신이 눈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훈수를 둘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처럼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 안주하며 갇혀 있길 원하죠. 제 친구 중에 돈 잘 버는 성공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여자를 만났는데 예쁘긴 했지만 온통 위험 신호, 레드 플래그즈 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과거, 수많은 남사친, 끊임없는 관심 욕구? 제가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그는 제가 너무 비판적이라고 하더군요. 3년 뒤 그녀는 그의 사업 파트너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사업을 모두 잃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제게 와서 말하더군요. 내가 맞았어. 당연히 제가 맞았죠. 신호는 첫날부터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사회가 그녀에게 기회를 줘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떠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회는 당신이 약하길 바랍니다. 얻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길 바랍니다. 부스러기에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빠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고 나쁜 상황에서 걸어 나오고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주하고 있는 평범함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드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매일 무시당하고 여자가 다른 남자와 썸을 타고 ATM기나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머무릅니다. 그게 원래 하는 거니까, 관계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들은 속이 썩어 들어가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느낌입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싱글일 때는 적어도 희망이라도 있으니까요.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랑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저 관계의 연옥에 존재할 뿐입니다. 떠나기엔 너무 겁나고 머물기엔 너무 비참한 상태죠. 하지만 당신이 빠른 결정을 내리는 남자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자석처럼 변합니다. 여자들은 즉시 느낍니다. 당신이 절박하지 않다는 것, 선택지가 있다는 것, 무례함을 참지 않을 거라는 것을로. 그러면 갑자기 마법처럼 그녀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을 여자가 이제 당신을 위해 요리를 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게 만들었을 여자가 이제 당신을 쫓아다닙니다. 당신을 떠났을 그 여자가 이제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수백 번도 더 봤습니다. 어떤 남자가 전 여자친구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고 망가져서 저를 찾아옵니다. 6개월 뒤 빠른 결정 내리는 법을 배운 후에는 여자 셋이 그를 차지하려고 경쟁합니다. 1년 뒤 전 여자친구에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비는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쯤 그는 그녀를 왜 좋아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빠른 결정에 대한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축적됩니다. 빠른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음 결정은 더 쉬워집니다. 무례함에서 걸어 나올 때마다 자존감이 쌓입니다. 다른 누군가보다 당신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것은 지수함수적인 성장입니다. 반대로 머무르는 것은 선형적인 퇴보죠. 실제 예를 들어보죠. 데이팅 앱에서 여자와 매칭되어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녀가 이번 주는 바쁘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쯤? 과거에 당신은 기다렸을 겁니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유대감을 쌓으려 노력하며 당신을 만날 시간조차 내지 않는 사람에게 2주를 낭비했을 겁니다. 새로운 당신은 그녀가 아마 다음 주에 라고 말하는 순간 매칭을 해제하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얘냐, 지금 당신을 만나는 것에 설레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절대 설레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낭비했을 그 2주 동안 당신은 이미 다른 5명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당신을 보기 위해 스케줄을 비우는 사람을 이미 만났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빠른 결정입니다. 성급하거나 무모하라는 게 아닙니다. 패턴을 인식하고 즉시 행동하라는 겁니다. 답장하는데 24시간이 걸린다. 결정 끝, 관심 부족. 약속을 막판에 취소한다. 결정 끝, 당신 시간 존중 안 함. 계속 전 남친 이야기를 한다. 결정 끝, 아직 못 잊음. 분석도, 변명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오직 결정과 행동뿐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지만 제가 틀렸으면 어쩌죠? 진짜 바빴으면? 좋은 사람을 놓치는 거면 어쩌죠? 잘 들으세요. 당신은 좋은 것을 놓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핑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이 기준을 낮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당신이 틀렸다 한들, 그래서 어쩔 겁니까?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답장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 평범한 여자가 당신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 여자가 당신의 유일한 사랑의 기회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결핍의 마인드, 스케어서티 마인드세트이고 그게 당신의 매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빠른 결정을 내리는 남자는 풍요의 마인드, 어번던스 마인드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자 한 명 뒤에 충족시켜줄 10명의 여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자신의 관심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방 건너편에서도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자들은 정말로 당신이 기준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까다롭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얻어냈다고 느끼고 싶어 하지 아무나 받아주는 당신에게 거저 얻은 관심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빠른 결정을 내리고 쉽게 떠나버릴 때 당신은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선택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것이 그녀들이 당신을 필요하게 만듭니다. 몇 년 전 제가 만났던 여자가 생각나네요. 아름답고 성공해서 남자들이 줄을 서는 여자였죠. 첫 데이트에 20분 늦게 왔습니다. 사과도 없었죠. 당연히 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했냐고? 10분 기다리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그녀가 화가 나서 전화했습니다. 어디야? 제가 말했죠. 난 누구든 10분 이상 안 기다려.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린 안 맞아. 그녀는 충격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사과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다음 데이트에는 15분 일찍 왔습니다. 왜냐고? 제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내 시간의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빠른 결정은 단순히 나쁜 상황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첫날부터 당신의 가치를 정립하는 겁니다. 당신이 상, 프라이즈, 이고 그녀가 도전자인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을 잡으려 노력하게 만드는 약학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대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도 좀 하고 5분 정도 이렇게 찰 겁니다. 그러고는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겠죠. 여전히 그녀의 문자를 기다리고 무례함을 받아들이고 떠날 수 없는 핑계를 댈 겁니다. 변화는 무섭고 알 수 없는 가능성보다는 익숙한 고통을 견디는 게 더 편하니까요. 매일 봅니다. 5번째 이별, 2번째 이혼, 100번째 거절을 당하고 저를 찾아오는 남자들. 그들은 마법의 약, 비밀 기술, 기이한 트릭을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답은 그저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하면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게 다예요? 라고 묻죠. 네,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회가 가르친 모든 것을 거스르도록 뇌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하고 받을 자격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혼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5년 뒤 당신의 모습, 2가지 그림을 그려보죠. 그림 1. 제 말을 무시합니다. 하던 대로 계속합니다. 5년 뒤 당신은 아마 2번 정도 더 연애를 했을 겁니다. 둘 다 여자가 떠나서 끝났겠죠. 당신은 더 늙었고 더 비관적이고 덜 매력적입니다. 혼자 되기 싫어서 기준을 더 낮췄습니다. 매력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지만 적어도 그녀가 당신을 참아주니까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자를 둔 다른 남자들을 보며 그들에게 있고 당신에게 없는 게 뭔지 궁금해합니다. 유전자, 돈, 운, 모든 것을 탓하지만 정작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당신의 무능력은 탓하지 않습니다. 그림 2. 오늘 시작합니다. 다시는 무례함을 참지 않겠다고, 나에게 설레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애로움 때문에 기준을 낮추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첫 해는 힘듭니다. 더 많이 혼자 있고 거절도 당합니다. 하지만 배우고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2년 차, 여자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는 걸 느낍니다. 당신의 힘, 선택권, 안주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느낍니다. 3년 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선택지가 생깁니다. 4년 차, 당신을 왕처럼 대하는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떠날 걸 아니까요. 5년 차, 과거의 당신은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도 여전히 결정입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 하루하루는 그대로 머물기로 선택한 날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매 순간은 무행동을 선택한 순간입니다. 떠나지 못한 모든 관계는
당신이 견디기로 선택한 관계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이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당신은 답장 하나 못 받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들이 더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년 전에 내 가치보다 낮은 대우는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 이후로 매일 똑같은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핑계를 대는 동안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압니다. 말이 심하다는 거 공격받는 느낌일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 당신 어깨를 잡고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당신은 연애 생활 내내 몽유병 환자처럼 걸으며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어떤 관심이든 감사해 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넌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지금 당장 결정만 하면 더 나은 것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신살에 혼자 혹은 갇힌 채 깨어나 내 인생이 어디로 갔지? 라고 묻게 될 겁니다. 여자들이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남자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것도 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결단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보다 못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누구도 그것을 깎아내리게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어쩌면 매입이 따위에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비밀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절대 배우지 못할 비밀입니다. 힘든 결정을 내리지 않고도 마법처럼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느라 너무 바쁘니까요. 자, 여기 당신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95%의 당신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될 겁니다. 다음에 썸을 타거나 사귀거나 쫓아다니는 여자에게서 무시당하거나 같이 절하당한다고 느끼면 그 즉시 설명도 없이 논쟁도 없이 우리 노력해보자는 말도 없이 떠나기로 결정하십시오. 번호를 지우고 SNS를 차단하고 당신 인생을 사세요. 장담컨대 둘 중 하나가 일어날 겁니다. 그녀가 갑자기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처음부터 했어야 할 행동을 하려고 달려오거나 아니면 안 올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몇 달간의 고통과 시간 낭비를 아낀 겁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깁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당신의 연애 인생 모든 측면을 바꿀 빠른 결정의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안 하겠죠. 핑계를 찾겠죠. 하지만 걔는 달라. 우리 추억이 있는데, 정말 좋아하는데, 다른 여자가 날 안 원하면 어떡해? 이 변명들이야말로 당신을 평범함의 노예로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이걸 끊을 의지가 없다면 제가 하는 말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함으로 낭비하는 하루하루는 다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보내는 모든 순간은 당신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에게서 훔쳐온 시간입니다. 망설이는 매 초가 다른 누군가가 행동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질문은 제 말을 이해했느냐가 아닙니다. 이해했겠죠? 질문은 별표 당신에게 행동할 용기가 있는가? 별표입니다. 여자가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남자는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그는 자신을 선택했고, 기준을 선택했고, 긴 고통 대신 빠른 결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그는 혼자가 되는 것, 원해지지 않는 것,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아무도 당신을 떠나보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럭설이고, 이게 비밀이며, 이게 아무도 당신이 알길 원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녀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이 그녀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걸어 나갈 준비가 된 순간이 그녀들이 당신을 붙잡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순간입니다. 당신이 빠른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여자들이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남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